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16. 바이타 윙크와 마이너스 랜드. 윙카 씨가 말했다. 찰리, 너에게 모든 게 달렸단다. 이젠 네 공장이니까 조지아나 할머니를 2년 동안 기다리시게 할까 아니면 당장 가서 모셔올까? 찰리는 놀라서 큰 소리로 물었다. 아니, 할머니를 이리로 모셔올 수도 있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한번 시도해본다고 뭐가 해롭겠니?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말이다. 물론이죠.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엄마를 위해서 말이에요. 얼마나 상심하셨는지 아시잖아요. 버켓 부인은 커다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나이가 마이너스 2라니, 어머니를 몇 년이나 볼 수가 없다니. 아니 어쩌면 영영 못 만날지도 모르잖아. 조할아버지는 조세핀 할머니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었다. 버켓 씨는 조지 할아버지에게 살살 부드럽게 녹는 윙카의 아기 이유식을 떠먹이고 있었다. 그러나 조세핀 아기의 턱과 가슴팍은 이유식으로 범벅이 되고 말았다. 버켓 씨는 투덜거리며 짜증을 냈다. 꼴 좋네. 이게 무슨 팔자람. 초콜릿 공장에 가면 다 잘 살게 될 거라고 하더니 장인에게 엄마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윙카 씨는 방안을 쭉 둘러보더니 찰리에게 말했다. 찰리, 모든 일이 순조롭구나. 자주 잘들 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필요는 없겠다. 자, 따라오렴. 할머니를 찾으러 가보자. 윙카 씨는 찰리의 손을 잡아 끌며 유리 엘리베이터로 춤을 추듯 건들건들 걸어갔다. 자, 서두르자, 찰리. 늦기 전에 도착하려면 바삐 움직여야 할 거다. 늦다니요, 윙카 씨. 물론 나이가 더 적어지기 전에 말이다. 마이너스가 뺀다는 소리 아니냐? 너 수학도 모르니? 윙카 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백 개의 단추를 훑기 시작했다. 자, 여기 있구나. 윙카 씨는 조심스럽게 상아색 단추에 손가락을 대고 외쳤다. 단추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이너스 랜드. 문이 스르륵 닫혔다. 윙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매서운 바람 소리가 나면서 커다란 엘리베이터가 오른쪽으로 획 움직이기 시작했다. 찰리는 윙카 씨의 다리를 꼭 붙들고 매달렸다. 윙카 씨는 벽에서 접는 의자를 끌어내려 찰리에게 내밀었다. 여기에 앉아라. 그리고 벨트를 단단히 매거라. 이번 여행길은 무척 굴곡이 심하고 험난할 거다. 의자 양쪽에 벨트가 달려 있었다. 찰리는 단단히 벨트를 잡아맸다. 윙카 씨도 다른 의자를 잡아내려 벨트를 매고는 말했다. 이제 한참 아래로 내려갈 거다. 오, 정말 한참 아래로 내려갈 거야. 엘리베이터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방향을 획 틀기도 하고 꺾어져 돌기도 했다. 왼쪽으로 획 방향을 바꾸었다가 오른쪽으로 확 틀었고 그러다 다시 왼쪽으로 꺾었다. 그리고 줄곧 아래로만 내려갔다. 아래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윙카 씨가 말했다. 얘야, 저기 좀 내다봐라, 빨리. 찰리는 유리창 밖으로 울퉁불퉁한 갈색 바위로 된 깎아지르는 듯한 웅장한 절벽을 언뜻 보았다. 바위에는 몇백 명인지 모를 움파룸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곡괭이와 차감기를 들고 있었다. 윙카 씨가 설명했다. 사탕 바위란다. 이 세상에서 사탕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이지. 엘리베이터는 줄기차게 내려갔다. 찰리,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깊숙이 내려가야 할 거다. 지금쯤 지하 6만 미터까지 내려왔을 거야. 밖으로는 낯선 광경들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속도가 너무나 엄청나서 어쩌다 잠깐씩 밖의 풍경을 알아보았다. 한 번은 컵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자그마한 집들이 저마치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집들 사이로 난 길에는 움파룸파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었다. 또 한 번은 광활한 붉은 들판을 지나갔는데 유정탑 같은 것이 띄엄띄엄 서 있고 지하에서 뿜어나온 갈색 액체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윙카 씨는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찾아냈구나.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어. 멋져. 알맞게 시간을 맞춰서 말이다. 찰리가 물었다. 저게 뭔데요? 초콜릿 맥이란다, 찰리. 매장량이 엄청난 초콜릿 맥을 발견한 거야. 오, 정말 멋지지 않니? 저 용솟아 오르는 모습 좀 봐라. 엘리베이터는 좀 전보다도 더 가파른 내리막길을 따라 질주해 갔다. 밖으로 보이는 놀라운 광경은 그야말로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빙빙 돌아가는 모습, 믹서기들이 재료를 섞는 모습,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품, 광대한 사과 태피나무 과수원,
파란색과 금색 그리고 초록색이 어우러진 액체가 가득 차 있는 축구장만한 호수. 그리고 그곳에는 예외 없이 움파룸파 사람들이 있었다. 윙카 씨가 말했다. 너도 지금쯤 짐작하겠지만 네가 아까 장난꾸러기 아이들과 둘러본 공장은 이 건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단다. 공장은 그보다도 수 킬로미터나 더 아래로 뻗어 있어. 시간이 나는 대로 차근차근 보여주마. 3주는 좋게 걸릴 거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 지금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찰리, 잘 들어두거라. 시간이 없어. 몇 분 후면 도착할 거니까. 내 생각에는 이제 너도 내가 윙카바이트를 실험하다 많은 움파룸파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됐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을 거다. 그래, 이젠 분명히 알 거야. 그 사람들도 네 할머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마이너스가 되었단다. 약효가 지나쳤던 거지. 그들 중에는 마이너스 87살이 된 사람도 있었어.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87년을 기다려야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온 문제가 바로 그거란다, 찰리. 하지만 어떻게 절친한 친구를 87년을 가엾은 마이너스로 살면서 기다리라고 할 수 있겠니? 찰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너스가 되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정말 끔찍해지겠지요. 물론이지 찰리. 내가 어떻게 했겠니? 나는 내 자신을 채찍질했단다. 이 윌리 윙카가 사람들을 젊어지게 하는 윙카바이트를 만들어냈다면 당연히 나이를 들게 하는 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하고 말이다. 찰리가 감탄을 내뱉었다. 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마이너스를 단숨에 플러스로 바꾸어 단시간에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바로 그거란다. 찰리, 정확히 맞췄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습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거다. 엘리베이터는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가파르게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이제 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래서 난 다시 한번 고안실에 처박혀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단다. 머리를 짜내고 또 짜냈어. 빠른 시간 내에 나이를 먹게 할 약을 말이다. 사람들을 단시간에 늙게 할 약을, 빨리빨리 늙게 할 약을 말이다. 그러다 아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말이다. 나무요. 맞았다, 찰리. 하지만 어떤 나무일까? 미송나무는 아니겠고 떡갈나무도 아니고 소나무도 아니란다. 아니지. 그럼 아니고 말고 얘야. 그건 바로 브리스톨 콘나무였어. 미국 네바다주 윌러피크산 비탈에서 자라는 나무란다. 지금도 윌러피크에 가면 4,000살이나 먹은 브리스톨 콘나무를 볼 수 있을걸? 이건 엄연한 사실이란다, 찰리. 연륜연대 학자한테 가서 물어보렴.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난 즉각 그 일로 뛰어들었단다. 이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에 후딱 올라타고 전 세계를 돌며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생물체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모으러 다녔단다. 4,000년 된 브리스톨콘 나물 수액 한 통. 페트로비치 그레고로비치라는 168세 된 러시아 농부의 발톱. 통가왕 소유의 200년 된 거북의 알. 51살 된 아라비아 말의 꼬리, 크럼펫이라는 36살 된 고양이의 수염, 36년간 크럼펫에 붙어 산 늙은 벼루, 티벳에 사는 207년 된 거대한 쥐의 꼬리, 포포카테페테 산 동굴에 사는 97년 된 늙은 암고양이의 시커먼 이빨, 페루에 사는 700년 된 게털로의 관절. 나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오래된 동물들을 찾아 각각의 동물에게서 중요한 부분들을 아주 조금씩 떼어냈단다. 머리털이나 눈썹, 동물이 자고 있을 때 발톱 사이에서 긁어낸 30g 정도의 묵은 때도 있었단다. 휘파람 돼지, 쌀새, 빡빡바위, 풀록개구리, 수퍼곱슬머리, 침달팽이, 그리고 4.5m 밖에서 사람들 눈에다 독을 쏘는 독백배기 등을 찾아다녔지. 하지만 지금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은 없겠구나. 이 정도로 하고 재료들을 펄펄 끓이고 푹푹 삶고 휘휘 섞다가 드디어 끈끈한 검은 액체를 작은 컵 하나 정도의 양을 만들어냈단다. 그런 다음 20살 된 용감한 움파룸파 지원자에게 내 방으로 먹이고 어떻게 되나 살펴보았지. 어떻게 됐어요?
정말 대단했어. 움파룸파 젊은이가 약을 삼키자마자 온몸이 쭈글쭈글 쪼그라들면서 머리칼이 듬성듬성 빠지더니 이빨도 쑥쑥 떨어져 나가지 않겠니? 눈 깜짝할 사이에 75세 된 노인으로 변해버린 거야, 찰리. 바이타 윙크가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란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었던 움파룸파 사람들을 모두 구해내셨나요? 그럼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구해냈단다, 찰리. 모두 131명이었어. 쉬운 일은 아니었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 어려움이 아주 많았단다. 끔찍했어.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수다는 그만 떨고 갈 길이나 잘 살펴야겠다. 찰리는 문득 엘리베이터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거의 선 거나 마찬가지였다. 마치 하늘을 둥둥 떠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윙카 씨가 말했다. 벨트를 풀어라.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자꾸나. 찰리는 벨트를 풀고 일어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섬뜩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찰리와 윙카 씨는 짙게 깔린 잿빛 안개 속을 둥둥 떠가고 있었다. 안개는 바람을 타고 와 엘리베이터를 온통 휘감고 있었다. 먼 쪽에 있는 안개는 더욱 짙어서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다. 거기다 바람도 훨씬 매섭게 휘몰아치는 듯했다. 윙카 씨가 쓱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윙카 씨가 느닷없이 소리쳤다. 뒤로 물러서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떨어지면 안 돼, 찰리. 안개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오래된 하수구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리고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고 있었다. 바람 소리나 동물, 아니 모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살지 않는 잿빛만이 존재하는 공간에 와 있는 듯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완전히 딴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그리고 마치 와서는 안 되는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듯 했다. 윙카 씨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마이너스 랜드란다. 바로 여기란다. 찰리, 이제 남은 문제는 할머니를 찾는 일이구나. 어쩌면 우린 운이 좋을지도 몰라.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